10년 넘게 약 없이는 단 한밤도 잠들 수 없던 분이 지금은 머리에 베개가 닿자마자 스르르 잠이 드시게 되었습니다. 바로 67세 김영찬님의 이야기이십니다. 매일 밤 수면제 두 알 없이는 도무지 잠들 수 없던 분이 단 한 가지 습관만 바꿔서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그냥 약 덜 먹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겠어? 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이분의 변화는 그 한 알이 아니라 몸의 리듬을 되찾은 이야기입니다. 불면증 때문에 수면제를 드신 적이 있으신가요? 안타깝지만 하루 한두 알로는 근본적인 불면을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잠을 억지로 재우는 약은 그날만 도와줄 뿐 우리 몸이 스스로 자는 힘을 빼앗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점점 약의 양은 늘어나고 숙면은 더 멀어지게 되는 거죠. 수면제보다 숙면 효과가 훨씬 좋은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이건 비싼 약도 특별한 장비도 아니에요. 생활 속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입니다. 불면은 단순히 밤에 못 자는 문제가 아닙니다. 몸이 회복되지 못하니 아침이 무겁고 작은 일에도 감정이 툭 터지게 됩니다. 머리도 멍하고 집중이 안 되죠. 이게 며칠, 몇 주, 몇 달 쌓이면 마음의 면역력까지 무너집니다. 불면이 길어지면 우울감, 기억력 저하, 심지어 치매 위험까지 높아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불면증 환자 10명 중 9명이 우울증으로 이어진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그만큼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우리 뇌와 마음의 회복 장치예요. 그런데 많은 어르신들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나이 들면 원래 잠이 줄어드는 거야. 수면제 조금 먹는 건 괜찮겠지.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잠의 질은 나이 때문이 아니라 습관 때문이에요. 단 몇 가지 습관만 바꾸면 누구든지 약 없이도 깊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수면은 심장이나 혈관보다 훨씬 간단한 노력으로도 회복이 가능한 영역이에요. 그런데 정확한 정보를 모르고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한 채 수면을 보내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년간 수면을 연구해 온 박사 김동현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분 중 기억에 남는 분이 계십니다. 매일 밤 약 2알을 드시던 60대 후반의 어르신이었습니다. 하루는 기억이 희미해지고 이름이 잘 떠오르지 않아 검사를 받으셨는데 경도인지장 진단을 받으셨어요. 너무 늦게 깨달으신 거였죠. 그동안 약이 아니라 내 몸을 돌봐야 했는데 하시며 후회하셨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오늘 제가 정말 쉽게 알려드리려 합니다. 지금부터 불면을 부르는 잘못된 습관 5가지, 그리고 누구나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숙면 루틴까지 단계별로 알려드릴 거예요. 특히 마지막에 소개할 숙면 황금 루틴은 실제로 수많은 분들이 불면을 극복하는 데 가장 효과를 본 방법입니다. 비싼 수면제 없이도 깊은 잠을 되찾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는 법,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요즘 밤에 뒤척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잠이 오지 않아 시계를 보며 한숨 쉬는 밤이 반복되고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영상을 꼭 끝까지 봐주세요. 오늘부터 단 한 가지 습관만 바꿔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아직 잠을 잘 수 있는 힘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그 힘을 깨우는 첫날이 되실 거예요. 이전에 말씀드린 67세 김영찬님은 은퇴 후엔 오히려 시간이 많아졌는데 이상하게 잠이 점점 줄어들었다고 하셨습니다. 하루 종일 피곤한데도 막상 누우면 잠이 오질 않았대요. 새벽 2시, 3시가 넘어도 눈이 말똥말똥했고 겨우 잠들면 금세 깼습니다. 그렇게 뒤척이다 보면 아침엔 머리가 무겁고 하루 종일 기운이 없었죠. 처음엔 나이 탓이라 생각하셨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성격까지 변했습니다.
예전엔 유쾌하고 다정하던 분이었는데 자꾸 짜증이 늘고 작은 일에도 예민해지셨대요. 가족들이 놀러와도 피곤하다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고 손주가 놀자고 해도 귀찮다고 하셨답니다. 그럴수록 스스로도 마음이 무너졌대요. 내가 왜 이렇게 변했을까 하며 한숨을 쉬셨다고 합니다. 결국 병원에서 수면제를 처방받았고 처음엔 효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같은 양으로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용량을 조금씩 늘리다 보니 약 없이는 잠드는 게 불가능해졌죠. 이 약이라도 없으면 오늘 밤 또 새겠다는 불안이 더 커졌다고 하셨어요. 몸은 점점 무거워지고 머리는 멍하고 마음은 더 초조해졌습니다. 그러다 저와 상담을 하시고 생활 속 아주 작은 습관 하나를 바꾸셨습니다. 그날 이후 놀라운 변화가 시작됐어요. 처음 사흘은 조금 더 빨리 잠들었고 일주일이 지나자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었어요. 보름쯤 되었을 때는 아침에 일어나면서 머리가 맑고 개운하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수면제를 완전히 끊을 수 있었어요. 영찬님이 바꾼 건 거창한 방법이 아닙니다. 매일 잠자기 전 단 한 가지 습관이었어요. 그 작은 변화가 김영찬님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표정이 밝아지고 가족과의 대화가 늘고 손주와 함께 웃을 수 있는 시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마음이 편안해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잠이 아니라 삶이 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전체 흐름을 아실 수 있습니다. 잠을 되찾은 김영찬님의 방법은 누구나 따라할 수 있을 만큼 간단합니다. 단 올바르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불면을 부르는 잘못된 습관 5가지부터 차근히 짚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이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히 깨달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 하나로도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볼까요? 챕터 3 본론 불면을 부르는 잘못된 습관 5가지. 수면은 단순히 자는 시간이 아니라 몸이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잠을 망치는 습관을 매일 반복하고 계세요. 제가 상담한 불면 사례를 보면 대부분 이 5가지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됩니다. 먼저 꿀과 소금을 너무 많이 넣는 습관부터 말씀드릴게요. 좋은 재료라도 양이 많으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꿀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소금은 체내 수분 균형을 깨뜨릴 수 있어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한국영양학회 보고에 따르면 꿀의 과다 섭취는 혈당 변동으로 뇌각성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만난 분 중에 66세 박기영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박기영님은 꿀을 밥숟가락 가득 넣고 소금도 한 숟가락씩 넣어서 드셨대요.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셨던 거죠. 그런데 밤새 갈증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목이 너무 말라서 새벽마다 물을 찾게 되고 그러다 보니 화장실도 자주 가게 되고 결국 깊은 잠을 잘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티스푼 반 스푼의 꿀, 소금은 엄지와 검지로 살짝 집은 한 꼬집이면 충분합니다. 맛이 거의 느껴지지 않아야 정상이에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당뇨가 있으신 분은 꿀을 절반으로, 고혈압이 있으신 분은 소금을 거의 넣지 않아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좋은 건 많이 넣어야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게 잠들기 직전에 마시는 습관입니다. 마시는 시간에 따라 숙면 효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잠들기 직전은 오히려 수면을 방해해요. 서울대학교 수면의학센터 연구를 보면 잠들기 직전 많은 수분을 섭취하면 야간뇨로 인해 깊은 잠을 방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나와 있습니다.
71세 최은숙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최은숙님은 잠자기 바로 전에 꿀물을 마셨는데 새벽마다 화장실에 가느라 잠이 끊겼습니다. 한 번 깨면 다시 잠들기가 어려워서 새벽 내내 뒤척이셨대요. 그래서 제가 권해드린 게 잠들기 30분에서 1시간 전에 드시고 그 후에는 화장실을 다녀온 뒤 침대에 누우라고 했어요. 자기 직전에는 어떤 음료든 피하는 게 좋습니다. 따뜻한 물 한 모금 정도로 입만 축이세요. 여러분은 보통 언제 물을 드시나요? 타이밍이 정말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정제소금과 가공꿀을 사용하는 습관도 문제예요. 정제소금은 나트륨만 남아있고 가공꿀은 설탕이 섞여 있어서 숙면에 필요한 미네랄과 효소가 부족합니다. 대한영양학회 자료를 보면 천일염에는 마그네슘, 칼륨 등 신경 안정에 도움되는 미네랄이 풍부하다고 합니다. 69세 윤성환님은 처음에 정제소금과 가공꿀을 쓰셨어요. 한 달 넘게 매일 드셨는데 효과가 전혀 없었대요. 그런데 천일염과 생꿀로 바꾸고 나서 2주 만에 숙면을 되찾으셨습니다. 똑같이 꿀과 소금을 섞어 마셨는데 재료만 바꿨을 뿐인데 완전히 달라진 거죠. 성분표에 천일염, 생꿀 표시가 있는 제품을 고르세요. 너무 비싼 제품일 필요는 없습니다. 국산 천일염 100% 열 처리하지 않은 꿀 문구를 꼭 확인하세요. 혹시 집에 있는 소금과 꿀 어떤 종류인지 확인해 보셨나요? 네 번째는 잠들기 전 화면을 보는 습관입니다. 스마트폰,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뇌를 각성시켜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합니다. 미국 수면재단 보고를 보면 블루라이트 노출 시 멜라토닌 분비가 최대 50%나 감소한다고 합니다. 멜라토닌은 수면 호르몬인데 이게 반으로 줄어든다는 건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68세 장명수님은 매일 밤 뉴스를 보는 게 습관이었어요. 9시 뉴스, 10시 뉴스 다 챙겨보셨죠? 그런데 뉴스를 보면 볼수록 불면이 심해졌습니다. 자극적인 사건, 사고 이야기들이 머릿속에 남아서 잠들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제가 라디오로 바꿔보시라고 권했더니 10년 만에 약을 끊으셨습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에는 모든 화면을 끄세요. 대신 라디오나 잔잔한 음악을 들으세요. 특히 뉴스나 자극적인 드라마는 피하세요. 감정이 각성되면 잠이 더 멀어집니다. 오늘 밤엔 TV 대신 어떤 소리를 듣고 주무시겠어요? 마지막 5번째는 나는 평생 못 고친다는 체념입니다. 불면이 오래될수록 나는 안 돼 하는 생각이 강해집니다. 이 부정적 믿음이 오히려 수면을 방해합니다. 한국심리학회 연구를 보면 긍정적 기대감이 있는 사람은 수면 개설률이 2배 높았습니다. 마음가짐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70세 이정진님은 처음엔 의심했어요. 꿀과 소금 타 먹는 게 뭐가 달라지겠냐고 하셨죠. 하지만 원리를 이해한 뒤 꾸준히 실천하면서 숙면을 되찾았습니다. 이정진 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나요. 내가 나를 포기하니까 몸도 나를 포기했던 것 같다고 하셨어요. 오늘 하루만 해보자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하세요. 마음이 편해야 뇌도 안정됩니다. 조급함은 불면을 악화시킵니다. 꾸준함이 가장 큰 약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나는 평생 못 고쳐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이 5가지 습관만 고쳐도 불면은 훨씬 나아질 수 있습니다. 잘못된 습관을 알았으니 이제는 제대로 된 방법을 실천할 차례죠. 이제는 불면을 이기는 실천법, 즉 숙면으로 이끄는 생활법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잠을 되찾아 드릴 구체적인 방법들이에요. 챕터 4 확장 본론 숙면으로 이끄는 생활 실천법 5가지. 불면은 복잡한 약이나 장비가 아니라
일상 속 작은 루틴으로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수많은 어르신들이 바로 이 5가지 방법으로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꿀과 소금의 황금 비율을 지키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꿀의 과당은 세로토닌과 멜라토닌 생성을 돕고 소금의 미네랄은 신경을 안정시킵니다.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에요. 하지만 당뇨나 고혈압이 있다면 양을 줄이거나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냐면요. 티스푼 반 스푼 꿀 한 꼬집에 천일염을 따뜻한 물에 타서 잠들기 1시간 전에 마십니다. 이때 물 온도는 미지근하게 너무 뜨겁지 않게 하세요. 오늘 밤 이 황금 비율을 직접 시도해 보시겠어요? 두 번째는 일정한 수면 시간을 지키는 겁니다. 몸의 생체 리듬은 일정할수록 안정됩니다. 우리 뇌는 패턴을 좋아해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면 뇌가 그 시간을 기억하게 됩니다. 주말이라도 평소보다 2시간 이상 늦게 자거나 늦게 일어나지 마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낮잠은 30분 이내로 제한합니다. 낮잠을 너무 오래 자면 밤에 잠이 안 오거든요. 여러분의 취침 시간은 일정한가요? 오늘부터라도 시간을 정해 보세요. 세 번째는 블루라이트 차단 루틴을 만드는 겁니다. 취침 전 1시간은 뇌가 밤이라는 신호를 받아야 멜라토닌이 분비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휴대폰은 침실 밖에 두고 화면 대신 소리를 활용하세요. TV 대신 라디오, 스마트폰 대신 클래식 음악이나 자연의 소리를 틀어보세요. 요즘은 유튜브에도 빗소리, 파도 소리 같은 자연의 소리가 많잖아요. 그런 걸 활용하시면 됩니다. 오늘 밤엔 어떤 음악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고 싶으신가요? 네 번째는 감사 루틴으로 마음을 안정시키는 겁니다. 감정의 안정은 수면 호르몬 분비를 촉진합니다. 화가 나거나 걱정이 많으면 잠이 안 오는 거 다들 경험해 보셨죠? 자기 전 걱정거리나 화난 일은 내일로 미루세요. 잠들기 전 오늘 있었던 좋은 일 3가지를 떠올리거나 가족에게 오늘 고마웠어요 한마디 전해보세요. 이게 습관이 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마음이 편해지면 몸도 따라서 이완돼요.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가 떠오르시나요? 5번째는 침실 환경을 정리하는 겁니다. 차분하고 어두운 환경이 깊은 수면을 유도합니다. 조명은 따뜻한 색으로, 소음은 최소화하세요. 형광등처럼 밝고 차가운 불빛은 뇌를 깨우거든요. 잠들기 전 창문을 살짝 열어 환기시키고 베개 높이와 이불 두께를 몸에 맞게 조절하세요. 베개가 너무 높거나 낮으면 목이 아프고 이불이 너무 두껍거나 얇으면 체온 조절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침실은 지금 편안한 공간인가요? 이렇게 작은 루틴만 꾸준히 지켜도 몸이 자연스럽게 잠을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2주만 꾸준히 해보세요. 분명히 달라진 걸 느끼실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챕터 5 마무리. 오늘은 불면을 부르는 습관 5가지와 숙면을 돕는 실천법 5가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좋은 재료를 잘못 써도, 좋은 방법을 잘못된 타이밍에 써도 잠은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방향만 바로 잡으면 약 없이도 얼마든지 깊은 잠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관리는 이렇습니다. 꿀과 소금을 과하게 넣고 잠들기 직전에 마시고 정제된 재료를 쓰고 잠들기 전 화면을 보고 나는 안 된다고 체념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수면제를 계속 복용해도 몸은 점점 스스로 잠드는 능력을 잃어갑니다. 의존도만 높아지고 효과는 점점 줄어들어요.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황금 비율로 꿀과 소금을 타서 1시간 전에 마시고 천일염과 생꿀을 쓰고
화면을 끄고 소리로 하루를 마무리하고 긍정적 마음으로 꾸준히 실천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생활 습관을 하나씩 바꾸면 며칠 안에 몸이 신호를 보냅니다. 이제 괜찮다, 쉴 수 있다는 뇌의 회복 신호 말이에요. 67세 김영찬 님처럼 10년 넘게 약에 의존하시던 분도 달라지셨습니다. 66세 박기영 님, 71세 최은숙 님, 69세 윤성환 님, 68세 장명수 님, 70세 이정진 님, 이분들 모두 작은 습관 하나를 바꾸고 인생이 달라졌어요. 약을 끊고 깊은 잠을 되찾고 다시 웃음을 찾으셨습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입니다. 잠들기 1시간 전 티스푼 반 스푼의 꿀과 한 꼬집의 천일염을 따뜻한 물에 타서 마셔보세요. 그리고 휴대폰을 내려놓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세요. 그것이 오늘 밤 깊은 잠을 부르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이게 너무 단순해 보이시나요? 하지만 가장 단순한 것이 가장 강력합니다. 복잡한 방법은 오래 지속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이런 작은 습관은 누구나 할 수 있고 매일 반복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하루 낮잠과 식사 리듬이 숙면에 미치는 영향을 다룰 예정입니다. 점심 먹고 낮잠을 얼마나 자야 하는지, 저녁은 몇 시에 먹어야 하는지, 이런 구체적인 시간 관리법을 알려드릴게요. 밤마다 뒤척이던 당신의 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남겨주시면 함께 나누겠습니다. 혹시 오늘 밤 꿀물을 시도해 보실 건가요? 내일 아침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도 궁금하네요.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